자, 이제 좀 이어서 강의를 좀 할게요. 자꾸 이제 손님들도 오고 전화도 오고 그러네요. 자, 일단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는 자격증에 대해서 다시 좀 반복 강의를 할게요. 일단 청소년 지도사 자격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다가 그쳐졌는데, 일단 이제 자격 검정에 합격을 하고 연수기관에서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들에게 이 자격을 부여한다 하는 거고, 또 이 경우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가격 검정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청소년 단체 또는 산업 그 한국산업인력공단법이 있거든요. 그 법에 따른 산업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거죠. 지금 이제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청소년 지도사 자격은 1급 같은 경우는요, 2급을 취득한 후에 청소년 활동 및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 이제 응시 자격이 있다. 2급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2급 청소년 지도 자격 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모두 이수한 사람이 이제 취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2005년 12월 30 이전에 대학을 졸업했거나 이와 같은 학력을 인 사람은 이제 별표 1-2에 다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본다는 거고요. 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2급 청소년 지도 자격 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모두 이수했을 경우에 이제 검정 자격을 준다 그런 얘기고요. 또 2005년 이제 12월 30 이전에 공부한 사람들은 따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에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들에게도 이제 이렇게 자격을 부여한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또 2년제 대학이죠. 전문대학 졸업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청소년 활동 및 육성 업무에 경력이 3년 정도 된 사람에게 2급 이제 검정 자격을 이제 준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업무에 이제 종사를 한 사람들인데 경력이 한 8년 된 이상 사람들에게 이제 자격을 부여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자격이 청소년 지도사가 1급이 있고 2급이 있다 하는 것을 1차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겠어요. 요 내용이 자세히 이제 보고 싶으면 제가 이제 파일을 이제 업로드 하면은 이제 요 그대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바로 안 올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PPT 자료만 받고 이제 영상을 안 보면 출석 문제 이런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한두 주 후에 올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다음 상급도 있어요. 상급은 이제 PPT에 이제 소개를 했는데 전문대학 졸업 예정자 또는 그 수준의 학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자격 검정에 필요한 모든 과목을 이제 이수한 사람들에게 부여한다. 이 법이 이제 개정되기 이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별도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고, 고등학교 졸업 맡은 사람은 3급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는 이제 8년이라는데 이건 이제 3년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지금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럼 실제 이게 과목은 어떤 과목이냐 하는 건데, 일단 1급 같은 경우는 청소년 연구 방법론, 청소년 인권 참여, 청소년 정책론, 청소년 기관 운영 또는 청소년 지도자론 이제 이런 과목이에요. 그래서 요 과목 중에서 이제 주관식, 객관식 필기 시험을 본다 하는 거고요. 2급 같은 경우는 이제 과목이 청소년 지금 여러분이 이수하고 있는 필수 과목이죠. 청소년 육성 제도론, 청소년 지도 방법론, 청소년 심리 상담, 청소년 문화,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 문제와 보호 이제 이런 과목을 이수한 후에
객관식 필기 시험을 본다 하는 거고요. 면접도 보거든요. 면접인데 3급 청소년 지도 자격 소지하는 면접 시험을 이제 면제를 한다. 이미 이제 3급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3급 같은 경우도 이제 과목 수가 이제 나와 있거든요. 뭐 거의 비슷비슷하지만요. 이제 참고를 하시고 이분 3급도 객관식 필기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본다. 그래서 3급 때 필기 시험을 보고 면접을 하으니까 2급 때는 이제 면접은 안 보고 객관식 이제 필기 시험만 본다. 이제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청소년 지도사 자격 검정 과목과 관련된 전공 과목 인정 범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그래서 이 고시한 내용을 이제 표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상담사예요. 상담사인데 여기도 이제 자격 검정에 합격을 하고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 과정을 마친 사람들에게 이 자격을 이제 부여하는 거거든요. 좀 살펴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급 같은 경우를 이제 보면 대학원에서 이제 청소년 지도학, 또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이런 분야 또는 여성가족부를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에게 이제 주는 자격이거든요. 일단 대학원에서 상담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실무 경력이 4년 이래야 된다 하는 것. 또 2급 청소년 상담소로서 상담 실무 경력이 3년 정도는 지나야 된다는 것. 이걸 이제 1급 이제 상담사들이 하는 거고요. 2급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원에서 상담 관련 석사를 취득한 사람이 이제 받는 거고요. 대학에서도 이제 이 분야를 전공을 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실무 경력 3년 이상이 되면 2급을 받는다. 상급 이제 청상담사라도 상담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들도 받을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3급 청소년 상담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에서도 공부를 하지만 평생교육에 따라서 상담 관련 분야를 공부하지 이건 쉽게 말하면 학점은행제거든요. 이쪽을 통해서 공부한 사람에게는 상급을 부여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문대학에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학력을 인정받는 이제 기관에서 상담을 하게 되고 학사학위를 전문 학사를 취득하게 되면은 자격을 부여하는데 경력이 실무경 2년 이상이 돼야 된다. 또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죠. 이런 데서 학위를 취득한 후에 실무 경력 2년이고요. 또 전문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준하는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는 실무 경력이 4년이 된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이제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청소년 상담사도 1급, 2급, 3급이 있다 하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보면 이제 1급 같은 경우에도 필기시험, 1급, 3급 필기시험을 다 보고 면접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필기 그 시험 과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상담 연구 방법을 실제 이 과목을 필수로 시험을 치러야 되고 선택 과목 중에서 비행 상담, 성 상담, 약물 상담, 위기 상담 중에서 2과목. 그래서 최종적으로 5개 과목을 필기 시험을 본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2급 같은 경우도 선택을 2과목을 한 다음에 필수 과목이 4과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상담 연구 방법론, 그다음에 심리 측정 평가 활용, 이상 심리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3급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기초적인 이제 시험을 보는데 발달 심리, 집단 상담의 기초, 심리 측정 및 평가, 상담 이론, 학습 이론 이렇게 5과목을 필기 시험을 보고 선택은 청소년 이해론과 청소년 활동 한 과목만 보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야? 각 그 급수별로 6개 과목 정도의 필기 시험을 보고 합격 필기 시험에
합격된 사람은 이제 면접을 보고 최종적으로 이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국가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은 이후에 업무에 우리가 분장을 받으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시설과 청소년 단체는 청소년 지도사와 청소년 상담사가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하도록 업무 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치 대상 청소년 시설을 보면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는 청소년 상담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3명 이상을 두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두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분야를 전공하시고 또 이제 이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일단 그에 취직할 수가 있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은 이제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서 시군구에 설치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는 청소년 상담 1명 이상을 두게 돼 있고요.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 따라서 청소년 상담사를 1명 이상 두게 돼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법으로 반드시 청소년 지도사나 청소년 상담사를 배치하게 돼 있다. 그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청소년 지도자들에 관한 얘기인데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 및 전담 기구를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분야를 깊이 공부하고 이쪽 분야 이제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 뭐 시군구 및 읍면동에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이제 동법 제25조 1항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가 있고 관련 전담 공무원을 둘 수가 있는데 청소년 육성 전담 기구의 사무 범위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이제 지방정부의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는 게 동법 26조 2항에 이때에 청소년 전담 공무원은요 공무원 이 분야의 공무원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사회복지직의 공무원이 되려고 하면 사회복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것 마찬가지로 이쪽 분야의 공무원이 되려면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관할 구역의 청소년과 청소년 지도자 등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도를 해야 된다 하고 동법 25조 2항 3항에 이제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 뭐냐면 청소년 활동 및 청소년 복지 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이제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을 종합 지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가족부 장관은 시도지사 매년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 지원기를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내용을 이제 시행령 제33조 1, 2항에 이제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령 33조 3호 제1, 2항에 보면 방과 후 활동의 수요 및 현황 조사를 하게 돼 있고 방과 후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하게 돼 있고 방과 후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전문 인력의 선발 및 배치를 하게 돼 있고 방과 후 활동 종합 지원 사업에 따른 방과 후 활동 종합 운영 평가를 하게 돼 있고요. 그 밖에 이제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 단체 등과 연계 이런 사업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청소년 방과 후 종합 지원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이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가족부 장관은 또는 시도지사는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지원센터를 방과 후 사업 운영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또는 단체 위탁 운영을 한다. 그랬을 때 이 위탁받은 이제 법인이나 단체도 여러분 말은 청소년 지도자나 청소년 상담사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된다. 그분들이 하는 일이 지금 6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PPT에 여러분 제가 이제 만들어 놨는데
그분들이 하는 일이 6가지다 하는 것을 좀 여러분이 인지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제 종합적인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경우에는 장애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이런 이제 부류에 있는 이제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교육 및 활동에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 그래서 5가지를 해놨어요. 그래서 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 청소년의 기본 학습 및 보충 학습 지원, 청소년 안전한 건강 방과 활동을 위한 급식 시설 지원 상담, 청소년 안전하고 건강한 방과 활동을 위한 학부모 교육,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개발 또는 연계하는 사업,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활동, 청소년 쪽에서 이제 청소년 복지를 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국가는 청소년들 의식, 태도, 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복지 향상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이 된다. 제가 아는 친구 보니까 좀 이제 이게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더라고. 그래서 사회복지를 전공하면서 이쪽 분야에 복수 전공을 해서 사회복사 자격증과 동시에 청소년 이제 상담사 자격을 취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아마 지혜인 것 같아요.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 태도, 생활 등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청소년 복지 향상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이 된다. 이렇게 이제 동법 49조 1항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국가지방단체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 정신, 신체, 경제, 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 이런 청소년들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야 되고 이런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동법 49조 2항 3항에 이 내용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유익 환경 조성 및 유해 환경을 좀 규제를 하자는 규제 조항이 동법 51조에 이제 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및 지방단체에서는 청소년이 정보와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노력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유익한 매체물의 제작 보급을 장려할 뿐만 아니라 매체물의 제작 보급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의 보급 등에 관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이제 그 관련 이제 정책을 시행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경비를 이제 법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예산을 받아야 되면 되겠지만 물론 이제 이거는 법적으로 하게 돼 다 예산이 배정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분야를 알고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근로청소년 보호는 신고 의무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병법 52조 2호 제1항에 보면 누구든지 청소년의 근로와 관련해서 이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최저임금법이 있거든요. 그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고 의무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가 있다. 또 우리가 이제 이런 업무를 수행하면서 청소년 근로와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근로기준법 근로감독관에 반드시 신고하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 꼭 참고를 해주세요. 1항과 2항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고 의무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12조 2항에 따르면 상담 전화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서 한국 청소년 상담 복지 개발원,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동법 제30조에서 2주
배경 청소년 지원센터 이런 것들에 그 복지장과 그 종사자들은 신고 의무가 있는 거라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50조는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그래서 아동복지법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방과 후 학교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어린이집은 이제 요거는 이제 또 다른 법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아동복지법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들은 이런 신고 의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이제 청소년 육성 기금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청소년 육성 기금을 설치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관리 운영해야 된다. 동법 53조 제1항이 이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금 조성을 정부가 출연을 하겠죠. 그러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여기에 출연금을 받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여러분들 어디가 소비를 하게 되면 예를 든다고 하면 뭐 영화관에 간다 그러면 거기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재원을 마련하는 거죠. 그리고 개인, 법인, 단체가 출연하는 금전, 물품, 그 밖의 재산,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뭐 대통령이 정하는 수익금,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기금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금 사용을 동법 제55조에서는 1에서 이제 9까지 이런 분야에 기금을 조성해서 사용해라 하고 법으로 이제 55조에 정해져 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이렇게 기금 조성이 된 그 기금 조성을 사용하는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